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날씨 많이 더우시죠? 더욱이 이번 여름은 장마도 심하고 또 길기도 했어요. 한의학에서는 장하라고 해서 여름과 함께 장마 기간에 습열이 극성한 기간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자, 이 기간 동안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바로 부종 환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과 한번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처음이신 분이죠? 자, 인사 한번 드려주세요.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스포츠재활센터 물리치료사 이보행입니다.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데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종에 대해 얘기해 볼 텐데요. 몸이 붓는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어본, 더구나 갱년기 여성이라면 아주 친근한 것이 바로 이 부종인데요. 가장 흔한 경험이 나 어제 라면 먹고 자서 얼굴이 부었어 라는 건데요. 아침에 얼굴 부종을 만드는 대표 음식이 왜 라면일까요? 네, 나트륨 덩어리이기 때문이죠.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은요, 혈관과 림프계라고 하는 곳에서 배출이 돼야 되는데 과한 나트륨의 섭취는 수분이 세포 주변으로 붙잡히게 하는 겁니다. 즉 우리 몸의 수분이 흘러서 배출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를 부종이라고 하는 건데요. 오늘 다룰 얘기는 이런 일시적인 수분의 저류는 아니겠죠. 이유 없이 반복되는 부종, 그리고 지속되는 부종, 또 특정 부위만 붓는다면 어떤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건데요. 림프 부종이나 정맥 기능 부전 등의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부종의 관리에는 적극적인 치료도 필요하지만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실 거죠? 예, 계절적으로 더 빈발하고 또 더 힘들게 하는 여름철 부종관리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포 사이사이의 수분을 정체시키는 생활 습관을 개선시키고요. 림프 부종의 경우라면 림프계 순환을 촉진시키고, 또 정맥 기능 부전인 경우는 혈관 주변 근육의 운동성을 촉진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생활 속에서 부종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습관과 식습관 개선입니다. 먼저 라면과 같은 짠 음식을 줄여서 세포가 수분을 붙잡고 있지 않도록 해야겠죠. 두 번째는 잠자리 2시간 전에 식사를 마치는 건데요. 자는 동안은 소변을 배출하지 않고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몸이 더더욱 붓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때문에 적어도 주무시기 2시간 이전에는 식사를 마치고 소변을 꼭 보시고 잠자리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사우나와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은 피부로 혈액이 몰리게 되면서 부종이 더욱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차가운 물은 피부에 자극이 돼요. 미지근하다고 느껴지는 미온수로 샤워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생활 관리인데요. 부종 환자분들에게 피부 관리법도 좀 남다르게 해야 되겠죠. 이건 미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피부는 또 다른 면역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세포에서는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감염과 싸우는 인자들을 분비해요. 그런데 피부 건강이 좋지 못하다면, 부종 환자분들과 같이 순환이 좋지 못한 분들은 작게 베인 상처도 감염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역으로 부종이 심해질수록 피부도 건조해지면서 가려워지는 건데요. 가려움증으로 인한 이 상처는요, 감염과 피부 손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피부 관리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종 환자분들을 위한 피부 관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름철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자외선하고 땀띠입니다. 여름철에 강한 햇빛으로 인한 자외선은 피부를 자극시키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더불어 부종이 있다면 피부가 접히게 되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땀띠가 쉽게 발생이 됩니다. 때문에 자외선과 땀이 많이 나는 환경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능한 자외선이 강한 11시에서 3시 사이에 외출은 피해 주시고요. 외출을 하게 된다면 민소매보다는 자외선 차단이 되는 부드러운 소재의 긴 소매를 선택해 주세요. 땀띠를 방지하기 위해 딱 붙는 옷보다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외출 후에는 차가운 수건으로 부종 부위를 감싸주세요. 열을 식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종에 있는 분들은요, 압박붕대나 압박 스타킹 많이 활용하시잖아요. 근데 요즘 같은 여름철에 이게 쉽지 않으시죠? 그리고 주무실 때도 불편하고요. 이럴 때는요, 림프 테이핑을 이용한 압박 가먼트와 붕대를 어느 정도 대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름철에 압박 가먼트, 압박 붕대는 땀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죠. 그래서 키네지오 테이프와는 다르게 림프 테이핑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노 스트레치,
테이핑을 전혀 당기지 않은 상태로 붙여주셔야 합니다. 때문에 테이핑을 붙인 곳과 붙이지 않은 곳의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림프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원리인데요. 실제로 상지 림프 부종 환자분은 낮에는 압박 스타킹을, 밤에는 림프 테이핑을 적용하시다가 좋아지셔서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지내는 케이스도 있으십니다. 네. 단 이 림프 테이핑은요, 건강한 피부에, 상처가 없는 피부에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땀이 아주 많이 나는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의 혈액을 몰리게 하면서 부종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적절한 관절 운동을 통해서 피부의 스트레치를 유발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에 부종이 있으신 분들이 집에서 자가로, 셀프로 손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셀프 테이핑법을 알려드릴게요. 해보시고 손 말고 팔이나 몸통 또 다리에 적용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이건 일반 키네지오 테이프와는 다르기 때문에 MTC 림프 테이핑 코스를 이수한 자격이 있는 치료사 또는 에스테티션에게 꼭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궁금해집니다. 직접 시연해봐 주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재단을 해주실 건데요. 테이프는요, 일반 이런 키네지오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거는 큐어 테이프사에서 나온 림프 부종 환자분들을 위한 테이프예요. 네. 홍보 아니고 내돈내산입니다. 네. 내돈내산? CS 돈, CS 산?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여기서 나온 림프 테이프는 알러지를 일으키는 성분이 적고요. 본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거를 사용을 합니다. 테이프를 보시면 이렇게 뒷면에 칸이 있어서 쉽게 재단을 할 수 있는데요. 이 테이핑법은 일반적으로 손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손바닥에서 4칸에서 5칸, 그리고 손가락을 가로질러서 붙일 건데요. 이런 물갈퀴 부분을 가로지르기 때문에 또 한 칸에서 2칸 길이를 내주시고요. 손바닥에서부터, 그리고 물갈퀴, 손등, 손목을 지나서 팔꿈치 아래까지 길게 내어주시고요. 이 테이프는요, 일단 이 종이에 붙어진 상태가요, 10% 정도 이미 스트레치가 된 상태에서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재단을 하신 것보다 조금 더 길게 잘라주시겠습니다. 끝부분을 둥글게 잘라주시고요. 네, 바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4칸에서 5칸 재단한 부분을 접어주시고, 여기 물갈퀴 부분 한 칸에서 2칸 했잖아요. 여기를 또 접어주세요. 그리고 세로로도 한 칸 접어주실 거예요. 이게 손가락을 넣어서 붙이는 테이프이기 때문에 손가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이렇게 접는 거고요.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네,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지죠? 손가락을 넣고 나서 이제 양 옆에 손가락에 자극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양옆도 둥글게 잘라주실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붙여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림프 테이프는 이 압력의 차이를 이용한 흐름을 계속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가닥으로 붙이는 것보다는 여러 갈래로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손목이 얇은 분들은 5가닥으로 붙여주시고요. 저는 오늘 4가닥으로 한번 해볼게요. 끝부분에 3칸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어발같이 4가닥으로 이렇게 끝부분에 3칸을 남기고 자르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가닥가닥도 둥글게 잘라주셔야지 나중에 잘 안 떼어집니다. 이제 붙여보실 텐데요. 붙이는 방법은요. 여기 아까 가운데 접었던 부분을 먼저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종이기 때문에 잘려지거든요. 먼저 여기를 잘라주시고 손바닥에 있는 면을 짧은 면이 향하도록 붙여주실 거예요.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요. 네. 손바닥을 먼저 붙이실 거예요. 붙이실 때는 붙이는 피부가 최대한 신장될 수 있게 손가락을 쫙 펴주시고요. 이렇게 당기시면은 떼어지거든요. 이때 테이프를 쭉 당겨서 붙이지 마시고요. 톡톡톡 최대한 늘어뜨린 상태에서 붙여주실 거예요. 끝부분은 원래 편안한 상태로 가져오셔서 뗀 다음에 붙여주실게요. 이렇게 문지르면서 적용을 하시면은 마찰열 때문에 조금 더 테이프가 잘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요, 아까는 폈으니까 이번에는 구부려야겠죠. 최대한 손가락을 구부려 주시고요. 여기도 아까처럼, 그리고 손목까지 이렇게 굽혀 주시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길게 붙여줄 건데요. 가장 첫 번째 테이프를 이제 붙여주실 거예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레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붙일 거기 때문에 미리 테이프를 뜯어주세요. 이렇게 당겨서 뜯어주시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가 가장 적절합니다. 떼어주시고 늘어뜨린 상태에서 톡톡톡톡 붙여주세요. 끝부분은 다시 원래 자리로 모셔서 붙여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테이프를 붙이실 건데요. 두 번째 테이프는요, 첫 번째 테이프, 이 테이프하고 중간 사이의 간격이 이 테이프의 너비만큼 떨어뜨려서 붙여주시면 돼요. 너무 가까우면은 피부에 자극이 생기고요. 또 너무 멀면은 또 흐름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 너비가 가장 적절합니다. 여기도 톡톡톡톡. 이렇게 하시면 다 붙여진 건데요. 구부렸을 때 주름이 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테이프가 붙여진 곳은요, 피부가 들리고요. 테이프를 붙이지 않은 곳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압력의 차이가 림프의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림프관은 피부 아래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슴이나 등, 다리, 서해부에도 넓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림프의 흐름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종이 있는 분들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리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부종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요, 내 몸의 림프계와 순환계에 이미 문제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우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법을 잘 병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사드릴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